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는 우리 네. 아이템이네요. 아이템 시장에 또 새로운 핫 소식이 네. 들려왔습니다. 네. 솔브레인에 관련된 호재인데요. 네. 솔브레인이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한테 HBM용 CMP 슬러리를 공급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HBM은 또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실 테고 이 CMP 슬러리가 어떤 건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일단 이제 그 HBM을 만들려면 TSV, Through Silicon via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구멍을 뚫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뚫잖아요. 그죠? 12층짜리 아파트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뚫고 아하. 거기 구리를 채우잖아요. 네. 그러면 한 방에 이게 다 채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한 개 층씩 만들어요. 그래서 웨이퍼 하나에 구멍 뚫고 구리 채우고 웨이퍼 하나에 구멍 뚫고 구리 채우고 이걸 딱 정확하게 얼라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층과 층 사이에 붙일 때 이게 서로 매끈하게 붙어야겠죠. 네. 그러면 그 사이 표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표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리 부분이나 실리콘 부분을 굉장히 매끈하게 깎아주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치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치약 안에 예전에 마이크로피드라는 알갱이 막 들어가는 거 네. 있죠. 그거 막 이렇게 문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가격에다가 아주 미세한 슬러리를 섞어서 이걸 이제 그 불산 용액이겠죠. 이걸 가지고 붓고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기계적으로 연마가 돼서 딱 두 개를 붙이면 딱 정확하게 붙을 수 있게 표면 처리를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러리가 그러면 치약 안에 있는 그런 알갱이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액하고 네. 그 알갱이를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걸 잘하냐면 네. 기본적으로 불산을 잘 다루는 회사잖아요. 네. 시가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치약도 잘하는 거죠. 아, 치약이 불소죠. 네. 아재 네. 개그인가 혹시? 아니요, 불소서 진짜 불소예요. 아하. 우리 반도체에 네네네. 쓰는 그 불소 있죠. 아주 그걸 희석해서 쓰는 네. 게 치약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최근에 근데 주가가 힘을 네. 조금 못 쓰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이 약간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오. 다만 이제 당분간은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가 지금 감산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삼성 같은 경우는 25% 감산해서 지금 네. 35% 감산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은 기대할 게 없는데 다만 이걸 시장이 다 알고 있고 주가에도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3나노 게이트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고 있고 그리고 HBM용 CMP 슬러리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신규 사업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낸드 플래시 본업만 돌아서면 회사는 한번 세게 반등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낸드는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또 디램 업황의 반등을 알리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내놨어요. 정말 이게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은데 일단은 3분기에 영업이익이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첫 분기 조 단위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한 분기 만에 네. 어닝 서프라이즈로 돌아설 수 있었던 네. 배경이 뭐였을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 사업이 계속해서 적자예요. 전 분기에도 한 4조 원 초중반 정도가 네. 적자였거든요. 한 4조 3천억, 4천억 정도가 적자였고 이번 분기도 적자인데 적자 폭이 한 1조 정도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반등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재고가 줄면서 주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죠. 지난 분기에서도 반도체 사업의 적자를 누가 만회해 줬냐면 무선 모바일? 사업부, 네, 모바일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해줬는데 네. 똑같아요. 이번에도 무선 사업부가 한 3조 3천억 정도 이익을 냈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한 1조 원 후반 아니면 2조 원 초반 정도의 이익을 네. 낸 걸로 파기되거든요. 그럼 두 개만 합쳐도 5조 원이 좀 넘죠. 그러면 여기서 한 3조 후반대를 네. 반도체 까먹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네. 2조 4천억이 나오는 거죠. 모바일이랑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좀 받쳐줬다라고 할 수가 네네. 있겠는데 그래도 맞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 네네. 있는 거죠. 그렇죠. 적자 폭이 1조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반등이 되면 네. 이제 흑자 전환도 조만간 이제 눈앞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이제 요것도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겠지만 네.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본 내용으로 보면 디램 쪽 적자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3조 7천억 정도의 적자 중에서 디램 적자는 거의 한 2, 3천억밖에 안 돼요. 오. 대부분 낸드에서 까먹었다는 거죠. 와, 맞아요. 낸드는 언제쯤 네. 돌아설지 참. 낸드는 좀 네. 바닥이 네. 안 보이는데요. 그쵸. 일단 이제 그래도 디램이라도 돌아섰다라는 거에서 그쵸, 좀 긍정적인 고무적이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이 삼성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잘 나왔다. 이게 의미가 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바닥을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 추세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 네, 틀리면 어떡하지? 사실 틀릴 리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이제 DRAM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동안에 좋았던 HBM이나 네. DDR5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HBM은 워낙 좋았고 맞아요. 그죠?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PC에서는 이제 DDR4 8GB DRAM 이런 거였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가격이 반등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고정 거래 가격은 또 바닥에 걸려 있는데 지금 스팟 가격이 5% 올랐어요. 전달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스팟 가격은 고정 거래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고정 거래 가격도 한 5% 정도는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디램 가격이 이제 네, 레거시 DRAM, 그러니까 DDR4. 네. 이제 디램 가격이 어쨌든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고무적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업황 회복의 지표로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디램 가격의 반등 말고도 또 뭐 다른 지표가 있을까요? 반도체 업황의 회복을 좀 점쳐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3대 수요처가 있잖아요. 네. PC가 있고, 모바일이 있고, 서버가 있잖아요. 네. 서버도 우리는 뭐 지금 HPC 같은 AI용 생각하면 안 되고, 그죠? 네. 일반 서버. 일반 서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반 서버용 디램이 한 1년 만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오, 1년 만에. 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삼성전자한테 주문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네. 이제는 재고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지금 재고 보유 어떤 그런 정상 재고 수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추가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모바일도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얘들은 주문을 안 하네. 왜 안 할까? 안 팔릴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일단은 재고 가지고 만들어서 내놨는데 이거 이제 세트 재고로 남을까봐 좀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모바일은 좀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반 서버는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제 교체 주기가 맞습니다. 윈도우 이제 10 서비스가 종료되고 윈도우 11 교체 주기 때문에 네. 이제 요게 그리고 칩셋도 바뀌잖아요. 이제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온 디바이스 AI가 지원되기 때문에 살만한 요인이 있어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PC 쪽에 어떤 수요를 높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년 PC 시장은 한 8% 정도 성장을 보는 쪽이 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윈도우 그 교체 수요와 신규 칩셋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PC 시장을 이제 그동안 계속 질질 흘러내리기만 했잖아요. 언택트 이후로.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처음으로 상승 추세를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바일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또 언제쯤 돌아설지 네. 참 걱정이 크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렇게 하반기 되면 네. 애플 신제품 효과로 네. 굉장히 이제 모바일 수요가 돌아선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뭐 애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네네. 애들이 그 최적화가 떨어지니까 메모리 많이 쓰는 애들이거든요. 아, 애플은 디램 짠돌이에요. 네. 아, 얘들은 그래요? 최적화를 통해서 굉장히 네. 적게 쓰는 애들이거든요. 적게 쓰고 성능을 잘 뽑아내는 애들이고 네.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OS나 이런 부분은 최적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메모리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 중국산 핸드폰이 좀 많아져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네,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 뭐 중국 뭐 나름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네. 하는 애들은 네. 뭐 12기가비트나 뭐 어. 12기가바이트나 뭐 네. 16기가바이트 막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애플은 뭐 4기가 뭐 6기가 이러니까 아, 거의 4분의 1 이렇게 차이가 뭐한 거의 반 이하로 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모바일도 좀 빨리 돌아서가지고 이제 네. 다시 빅사이클 네.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빅사이클은 고사하고 이제 그만 빠져라. 네. 원래 스마트폰이 좋을 때 연간 네. 판매량이 15억대씩 됐거든요. 와우. 근데 이제 지금 12억대까지 네. 뭐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발 한 12억대만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또 그 발 만치까지도 갈 수 있게 살 거예요. 살까요? 자기도 애플 쓰면서 아, 어떻게 하셨죠? 아유, 이거 비밀인데. 여기 구멍 3개 딱딱 아유, 있잖아요. 맞아요. 인덕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삼성 얘기로 돌아와서 네네. 삼성 이제 파운드리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 네. GAA 고객을 네. 유치했다라는 네.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네. 그러면 이 소식이 과연 TSMC를 좀 위협할 만한 네.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리면 네. 굉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희망 회로를 돌려야지만. 돌려야지 그런 거고요. 네. 일단 저는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고객을 수주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요. 기존의 고객은 있죠. 이제 중국산 비트코인 채굴 칩이 있지만 네. 제가 본 게임이 되려면 결국 여기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생산해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삼성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 음. 삼성의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중에 하나인 AD 테크놀로지가 공개를 한 네. 건데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으로 2.5D 구조예요. 그러니까 TSMC 코어스하고 같은 구조죠.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아이큐브로 네. 할 것 같고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 서버용 칩이야. 오. 서버용 칩이고 전공정은 3나노 GAA, 후공정은 iCube. 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고객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누굴까요? 고객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건가요? 뭐 이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이게 엔비디아나 AMD면 어. 굉장히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쵸. 네, 밸류 체인에 굉장히 영향이 클 것 네. 같고 그냥 이제 벤처 기업 제품이면 이제 요게 이제 임팩트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벤처 기업이 칩을 만들면서 이 코어스 구조, 아이큐브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왜냐면 이게 굉장히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어렵고 그리고 이런 2.5D 구조는 지금 엔비디아나 AMD 정도만 채택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역시. 그리고 그러면 HBM을 아마 써야 될 거예요. 네. 2.5D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AMD 아니면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네. 뭐 어차피 전망이라는 거니까. 그래도 네. IT의 신의 그렇죠. 예측. AMD 아니면 네. 빅테크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급 정도 되는 네. 애들의 주문형 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소식이네요. 그렇죠. 하긴. 그래서 네. GAA가 되면 최대 수혜 업체는 솔브레인이잖아요. 솔브레인. 네. 왜냐하면 그 트랜지스터를 깎는데 습식 식각을 쓴다고 네. 했잖아요. 제가 그 3차원 구조로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낸드 플래시 그 습식으로 깎는 거하고 비슷해요. 구조가 그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을 층층이 쌓아서 요거를 폭 담궈서 깎는 거기 때문에 요 쪽으로 또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 솔브레인을 좀 잘 눈여겨봐야겠네요. 또 삼성전자 고객사가 또 어딘지도 밝혀지겠죠? 뭐 조만간 나오겠죠. 그리고 삼성 이제 그 또 파운드리 밸류 체인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밑단에는 종목들도 잘 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의 호재가 계속 나오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만큼 또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에도 기대감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하이닉스 주가도 정말 뭐 최근에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도 3% 넘게 오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과연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안겨줄 수 있을까요? 서프라이즈로 나올 것 같아요. 미리 사둬야 되나? SK 하이닉스 지금.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네. 지금 이제 3분기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네. 매출 한 8조 중반 정도, 한 8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있고 네. 영업 이익은 적자가 한 1조 4천억 정도로 봐요. 제 개인적인 전망치가 그런데 네. 당초 전망치보다 적자 폭이 크게 줄었어요. 당초에는 원래 더 적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네. 전망이 됐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었냐? HBM 출하량이 많았어요. 역시 HBM.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SK 하이닉스 D램 사업에서 HBM 매출 비중이 얼마냐. 15%는 아마 넘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20%를 터치했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20%. 네, 아마 연내에 20%는 터치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3Q에 20%를 넘어섰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호재죠, 시장에서. 근데 원래 이제 네. 하이닉스가 삼성보다는 HBM 훨씬 앞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디램 업황이 반등하는 이 시기를 삼성보다는 더 많이 누렸을 거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디램 부분 실적도 삼성보다 훨씬 잘 나오겠죠? 네,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실제로 그 빗 그로스라고 하죠. 이제 공급 그죠. 근데 지금 다 감산하고 있는데 네. 하이닉스는 아마 빗 그로스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요. 거의 한 18%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다들 감산하는데 얘만 HBM 때문에 공급량이 늘었고 그리고 ASP 평균 네. 판매 가격 효과가 높죠. 왜냐하면 HBM은 비싸니까. 네. D램 대비해서 8배 비싸니까 이게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체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아마 ASP 평균 판매 가격이 한 12%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제 추정입니다. 얘기를 좀 들으면 들을수록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기 전에 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네. 10월 초에 우리 그 첫째 주가 연휴가 길었고 네. 한 3일 정도 시장이 열렸잖아요. 4일, 5일, 6일, 3일 열렸는데 그 3일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6,400억을 매도했고요. 매도. 네, 순매도했고 그걸 하이닉스로 설마. 하이닉스 2,060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그 기간 동안 한 5% 올랐고 네. 삼성은 3%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HBM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메모리에서. 그렇죠. 네. 그만큼 또 이제 하이닉스의 CEO가 네. 나와가지고 이청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효율을 높이겠다, 이 생산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원래 기성용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청용 대 기성용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삼성도 이제 네. 저 주문형 메모리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고 HBM 쪽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두세 배씩 늘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투자 점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TSMC예요. TSMC 코어스라고 하는 2.5D 구조 이게 공급 부족의 네. 그 원흉이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칩이 제대로 안 나오는 원흉이 이 코어스, 칩온, 웨이퍼온, 서버스트레이트 공급이 너무 부족한 건데 올 초 기준으로 아마 코어스 캐파가 한 17K 정도 됐어요. 월. 네. 그러니까 월 웨이퍼 기준으로 17,000장. 그럼 내년 말쯤 되면 이게 얼마나 늘어나느냐면 8만 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네요. 그렇죠. 거의 한 4배, 5배가 네.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코어스가 이만큼 늘어나면 네. HBM은 더 늘어나야 되죠. 네. 네. 더 늘어나야 되는데 HBM은 지금 그렇게 더 못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SK 하이닉스 혼자는 힘들 거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고 적어도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이제 상당 부분 담당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일단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게 정말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이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조원의 적자가 뭐 지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적자라는 단어, 이 타이틀을 좀 탈피하고 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궤도에 들어가는 게 언제쯤일까요? 4분기부터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파른 성장.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재고가 급속도로 줄고 있고 주문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평가 네.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면 순식간이에요. 네. 빠지는 빠지는 것도 순식간이고 올라오는 맞아요. 것도 순식간이에요. 이게 메모리를 끊을 수 없는 이 네. 중독성이 있는 거죠. 이 변동성을. 그러면 지금도 네. 반도체주들을 좀 담을 네. 기회라고 보세요? 그렇죠. 제가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했잖아요. 네. 제가 거의 9월부터 그죠? 맞아요, 네, 사실. 9월부터 계속 네. 제가 6월, 7월에는 좀 오버슈팅이다. 약간 좀 오해라 이야기했었고 제가 8월에 좀 조정받고 네. 2분기 실적 시즌 지나고 그때부터 살만하다라고 했는데 살 종목들까지 또 이제 네, 다 말씀해 이제 주셨죠. 우리 특집 다 했으니까 예전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네. 지금은 저는 반도체 열심히 사야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익 낼 수 있다고 봐요. 네. 정말 좋은 네. 이런 시기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7만 원 이제 고지를 눈앞에 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도 오늘 3% 넘게 뛰면서 12만 원을 또 넘어섰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삼성이 좀 안정적으로 7만 원대에 안착하고 8만 원을 바라볼 시기, 그리고 하이닉스가 전고점 뭐 13만 원 넘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그 부분에 진입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좀 보세요? 뭐 시점까지는 제가 뭐 그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고 네. 어쨌든 방향성은 정해졌고 이제 그 방향성에 맞게 본인이 잘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 네. 인내할 수 있는 만큼의 목만큼 이제 잘 투자를 하시면 되죠. 그거는 뭐 사람들 개인 성향이나 자기의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때 사시고 저때 파세요 이런 건 잘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과 하이닉스의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은 밑단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대형주 대 중소형주 네. 대표님의 픽은? 지금은 대형주로 먹을 게 많아요. 오. 네. 하방이 워낙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대형주 비중을 조금 높게 가져가셔도 충분히 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하이닉스의 실적을 앞두고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 리뷰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